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있는 대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토지보상법 제44조 대행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1호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보상법상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국민에게 침입적인 행정작용에 해당되고 법률 유보 원칙에 의거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지보상법은 대행, 대집행, 강제징수, 행정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행과 대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지보상법 제44조 대행 규정입니다.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해야 된다. 이로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자가 고의나 가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그래서 ER 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ER 이렇게 외웁니다.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대행의 의는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가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서 시장 등은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누구? 의무자로부터 부담한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의 일종으로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직접 강제로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지보상법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의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대집행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대행 청구의 대상이 토지 물건의 범위 및 대행 청구권의 성질에 관련돼서는 결국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에 관련돼서는 토지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의무는 사업 시행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토지나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도 수용 사용의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이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공용수행의 효과로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제3자에게 지워지는 별도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행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의 범위는 토지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의무가 사업 시행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대행 청구의 대상 범위도 수용 목적물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수용 목적물이 아니라도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대행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대행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공용 수용의 효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행의 비용 부담은 누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논고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된다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토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 규정을 살펴보면요. 제1항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항 인권침해 방지 노력 규정이죠.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침해 방지 노력 규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기본법 최근에 제정된 30조 제1항 1호 행정대집행 보면요. 이게 바로 우리 대집행의 전형적인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의 의의를 우리가 행정기본법 30조 1항 1호에서 보면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토지보상법상 제89조의 대집행의 요건을 보면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이완공 이렇게 외우는데요.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상의 요건은 대다방, 그쵸? 행정대집행법 2조에 따르면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다른 수단으로 이행에 확보가 곤란할 것,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서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 개통, 실비, 계고, 대집행의 계고, 통지, 실행, 비행수, 징수 이런 내용들이 행정대집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고요. 토지보상법 제89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이 일반법이죠.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이 완공, 완료하기 어려운 게 하나 더 추가됐는데 토지보상법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집행의 요건이 하나 더 있고요. 행정기본법 30조 1항 1호 같은 경우도 행정법 총칙으로서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일반론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자, 공법상 의무로서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고요. 두 번째,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다른 수단은 그 의무행 확보가 곤란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 이렇게 요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구청장의 의무가 있죠. 대집행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대집행 신청에 대하여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전 토지수용법은 시장 등에게 신청에 응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토지보상법은 의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집단 이주지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실시 이후에 지역 주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가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대집행을 기피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대집행의 신청 없이 행정대집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용산 참사 때문에 새로 생긴 인권침해 방지 노력 의무가 있죠. 사업시행자가 대집행 신청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인권침해 방지 노력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한 또 페널티 규정은 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집행 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등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요. 토지 물건 인도 이전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을 취득한 것만을 전제로 한 의무가 아니라 공용 수용의 효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대행 청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대집행 신청권도 사업시행자가 공용수용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공용수용의 효과로 부여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2012다 71978, 2010다 94960, 966, 4374 이런 판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 물건 등의 인도 거부 시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만약에 사람이 신체로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먼저 대행 규정을 살펴보면 대행은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행 적용은 어렵고 그럼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대집행은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에서는 89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한 의무가 바로 비대체적 자기 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논란이 있는데요. 자,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토지보상법 89조의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한정하고 토지의 인도 의무는 실력으로 점유를 풀어 점유를 이전을 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고요. 긍정하는 견해는 대집행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89조를 전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조항을 합리적 또는 목적론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설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대체적 자기에만 대집행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976 157 우리 도시공원시설의 매점의 공동소유자 1인이 이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 이전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이러한 그 점유 이전에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한 것이지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즉 대집행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뭐 2004다 2809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2006도 7096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판교재 301페이지에는 이 판례 2006도 7096는 뭐 딸딸딸딸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인정 전 협의로 철거 의무를 하겠다는 약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판례 내용이 되겠는데요. 판례 전문을 여러분들이 판결 유지를 모두 외워두셔야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화할 것인데 공투법, 지금 토지보상법이죠.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판결 두 번째에서 2002도 7096 구공특법 토지보상법이죠. 매 의한 협의 취득 시에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을 한 의무에도 처분을 인한 의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철거 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22회에서 철도 이설 사업에서 철거 의무 약정 대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직접 강제가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행정기본법 30조 1항 제3호에서 직접 강제를 규율하고 있죠.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강제라고 하고요. 대집행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기타 수단으로서 95조의 2를 신설해서 동법 제43조를 위반해서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력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 방안으로는 뭐 공익사업의 홍보 및 피수용자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직접 강제 및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 등은 뭐 입법적 해결이 해야 될 부분이죠. 다만 이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이 경향이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대행과
그 다음에 대집행,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1호에 있는 대집행 관련된 근거 규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보상행정에서 우리 공용수행의 효과로서 가장 뜨거운 핫한 쟁점이 바로 대집행에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 협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수용을 해서 공용수용 목적물에 대해서 수용의 개시일 날 부상업직 공탁하게 되면 사실은 뭐 대집행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제 대집행이 안 되니까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그 명도 판결 받아가지고 우리 강제 집행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요. 일본의 토지 수용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용 재결 플러스 명도 재결까지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법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일본 토지 수용법에서는 이제 명도 재결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이러한 명도 문제를 좀 간략하게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좀 남겨져 있고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 직접 강제를 적용하자,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권 침해가 너무 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해의 문제,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안 그래도 재산권 뺏겨가지고 억울한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또 신체 실력을 가해서 끌어낸다는 것은 너무 과한 어떤 법리적인 적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